사이다 무비툰. 중학교 1학년 때 옆반에 1살 많은 수아라고 하는 여자애가 있었다. 그 애는 경증 발달장애가 있었다고 하는데 성격도 느긋하고 교실 이동할 때도 굼떠서 소외되곤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왜인지 그 애가 남자한테 두드려 맞고 임신한 뒤 낙태까지 해서 1년 꿇은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실 그녀는 몸이 약해서 1학년 초에 휴학하고 1년간 자택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아무튼 일진무리 중 짱인 남자애가 임신 상대는 누구냐고 혹시 아빠 아니냐고 장난삼아 물어왔다. 수아는 우리들보다 1살 많은 데다가 의외로 어른스러운 면모도 있어 무슨 말을 듣든 일진무리를 계속 무시해왔다. 그랬더니 짱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애비가 범인인가 보네 라고 결론지어 모두에게 얘기하고 다녔다. 그 때문에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져 괴롭힘은 한층 더 심해졌다. 수아 도시락에 머리카락이나 쓰레기가 들어있다거나 책상이 유성펜으로 칠해져 있고 교과서에 욕설이 적혀있는 일도 있었다. 실내화 속에는 압정이나 죽은 벌레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수아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혼자 흐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런 수아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바로 동현이라고 하는 남자애였다. 학교에서도 물론이고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도 수아가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동현이는 계속 곁에 있어주었다. 수아 도시락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으면 자기 도시락을 주고 책상의 낙서는 항상 동현이가 지웠고 교과서도 동현이가 쓰던 교과서와 바꿔주었다. 실내화는 동현이 신발장에 넣고 수아 신발장에 자기 걸 넣어두었다. 선생님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아랑 동현이는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 중학교 때 동현이는 외소하고 안경 쓴 따분한 모범생 스타일이라 여자애들에게 인기는 없었지만 학교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반장이나 종교부회장도 한 데다가 선생님도 다들 좋아하셔서 딱히 왕따당하는 일은 없었지만 일진무리들은 그런 완벽한 동현이가 거슬렸는지 동현이까지 은근히 괴롭히기 시작했다. 수업 중에는 일장에게 뒤에서 소리가 안 나게 괴롭힘을 받았고 그걸 옆에서 같이 동조하며 지켜보던 여자애가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는 학교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오줌을 맞고 아 미안 변기인 줄 알았어? 라는 말까지 들었다. 하루는 교무실에서 반 애들 모두의 숙제를 받아 옮기고 있을 때 계단에서 밀쳐져 동현이는 10계단 정도 굴러 떨어졌다. 다행히 동현이는 다치지 않았고 선생님께 이르지도 않았기에 그 사건은 조용히 묻혔다. 우연히 현장을 본 나는 바로 동현이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말을 걸었다. 동현이는 곧바로 일어나 괜찮아 이 정도는 라고 말하며 무릎을 털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날 징후로 가득 찬 동현이의 눈빛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후 동현이는 지망하던 명문고에 진학하게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동현이는 수아가 다니는 병원이나 집을 찾아가곤 했다. 하지만 동현이가 나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자 1년에 한두 번밖에 수아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 동창회 때도 동현이와 수아가 안 보여서 다들 이제 그 둘은 그렇게까지는 안 친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쯤 모두가 걱정하는 건 그 둘이 복수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이제 다들 어른인데다가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커서 생각해보니 그때 했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던 건지 이제 와서 실감하고 있는 듯했다. 모두가 28살 정도 되었을 때 또 동창회가 열렸는데 동현이가 나오겠다는 정보가 반에 알려지니 어떻게 할래? 아무래도 사과해야겠지? 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일장이었던 애가 사과할 필요 없어. 다 옛날 일인데 뭐 라고 말했고 모두 거기에 찬성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잘나가는 서울 엘리트와 시골 노가다 일꾼 중에서는 다 동현이를 골랐다. 사실 동현이는 명문고에 이어 대학도 모두가 아는 명문대를 나왔고 동창회에 모였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연봉도 가장 높았다. 정장도 고급지고 안경에 키도 작던 동현이는 렌즈를 끼고 키도 180cm나 되어 있었다.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이미지에 모두 놀랐지만 돈도 엄청 잘 번다는 걸 듣고 한때 왕따에 가담했던 여자애들 몇 명이 뻔뻔하게 동현이에게 들러붙기 시작했다. 동현아, 너 지금 무슨 일 해? 연봉은 얼마나 받아? 엄청 많이 받는다고 그러던데. 여자친구는 있어? 결혼은 안 할 거야? 라고 깍깍거리며 동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직업은 외과 의사인데 별거 아니야. 여자친구는 없고 결혼도 아직 생각 없어. 라고 동현이가 말하니 외과 의사라는 말이 나온 시점에서 진짜 대박이다.
라는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 후 여자애들은 한층 더 귀여운 척을 해대며 어떻게든 동현이 관심을 사보려고 난리였다. 일진짱을 중심으로 남자애들 몇 명은 어떻게든 같은 반 여자애들이라도 꼬셔보겠답시고 노가다로 땀 흘리며 일한 후에 집에 돌아와 땀을 씻고 맞지도 않는 꼬질꼬질한 정장까지 입고 동창회에 나왔는데 동현이는 일이 끝나고 바로 왔다고 하는데도 땀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여자애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일진무리의 반감을 사 그 후에 동현이는 실컷 두드려 맞았다고 한다. 동현이는 무사했지만 그 후로 동창들은 한 명도 동현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짱이 작업 중에 발을 헛디뎠는데 안전장치도 안 하고 있어서 그대로 6m 아래로 추락했다. 땅에 머리를 부딪혀 한동안 의식불명인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눈을 뜨니 거기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동현이가 오랜만이네? 무표정으로 서 있었다. 참고로 짱이 실려온 병원은 수아 아버지 병원으로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다. 동현이는 서울에서 의사로 몇 년 일한 후 수아 아버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수아는 현재 동현이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수아는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합병증이 와서 고등학교도 거의 못 다녔고 동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병원 신세만 지고 있었다.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 건 계속된 괴롭힘에 의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동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 수아를 위해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동시에 수아를 이렇게까지 만든 일진무리에게 꼭 복수하겠노라 다짐했다고 한다. 동현이가 의대생이 되어서도 수아는 수시로 몸 상태가 악화되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동현이는 대학을 쉬고 수아에게 달려와 함께 지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동현이는 남들의 2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수석으로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의사로서의 경험을 쌓아 외과 의사가 되었다. 그 후 수아와 결혼해 병원을 물려받게 되었다. 지금은 수아 몸 상태도 많이 호전되어 바쁜 동현이를 내조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일진짱은 그 후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반신불구가 되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 라고 지금까지 일을 다 말해주고 나서 동현이는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내게 말했다. 야, 설마 너 무슨 짓 한 거 아니냐? 라고 농담 삼아 말했더니 내가? 에이, 설마 그러겠냐? 라며 동현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동현이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